자, 제 순서는 이걸로서 마치고, 그 다음 나머지 또 실무적인 내용은 제2섹션을 맡아 있는 우리 이사장님 모시고 듣도록 하고, 모시는 시간에 잠시 또 영상 보시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나옵니까? 우리 한반도로 향한다. 일본은 신속하고 치밀하게 조선을 식민지화하였고 민족의 고유성을 말살하고 우민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을 위한 경제적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병참기지로 전락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중부 태평양 지역을 획득한다. 이 지역은 당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으로의 진출에 필수적인 통신선과 항로를 구축할 수 있어 군사적,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었다. 일본의 총부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을 향한다. 일본은 중국 선양의 철도를 폭파하고 랴오둥 반도와 지린성을 장악한다. 마치 중국이 군사도발을 시작한 것처럼 선전하면서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만주 사변을 일으킨다. 일본은 만주 사변을 통해 만주국을 세우고 통치하려 한다. 이는 중국 대륙 침략의 전 단계로서 배후기지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중국으로서는 치욕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 만주 사변은 결과적으로 중일전쟁으로 이어졌고 중일전쟁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고 만다. 일제는 부녀자와 아이를 가리지 않고 끔찍하게 학살하였다. 이러한 만행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미군 태평양함대 사령부가 주둔한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다. 이로써 본격적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42년 일본군은 중국 대륙과 사하일, 태평양과 인도양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 걸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최대 극성기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일본 제국주의 야욕으로 인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네, 잠시 영상 시청이 있었고요. 다음 순서는 유족 대표분이신 우리 소송 당사자인 정상봉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예. 미불노인 1억 청구 소송 당사자이시고, 예,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고요. 정상봉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남 본부 법인 대표이사장 정상국입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2시간 정도는 하라고 해야지 할 얘기 다 하죠. 여기 조금 오래 하면 그만하라고 막 스타트라고. 이 방송 저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다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민족 강제동원 평화대단을 이끌어가시는
전재희 이사장님, 또 고규식 부이사장님, 또 이태근 사무총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번 박수 좀 쳐주세요. 또한 저도 그동안 도와준답시고 하긴 했지만 부족한 점 앞으로는 더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우선 피해 유족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 놈에 의해서 강제로 지역에서 간첩 활동을 했습니다. 일본 군복을 입혀서 간첩을 활동한 거예요. 누구 언제 잡아와라, 누구 언제 잡아와라.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지가 우리 할아버지 닮아서인지 몰라도 수원에서 누구 잡으라고 하면 그걸 못해서 딴 데로 도망다니고 사실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다가 결국엔 그놈들이 못마땅해서 그런지 야산에서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겁니다. 총을 쏘아서 사살시켰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활동을 하다가 없어졌으니 동네 사람들 걱정이고 우리 가족은 말할 것 없이 걱정이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야산을 헤매고 동네 바다 어디 헤매면서 찾은 결과 야산에서 돌아가신 지 최소한도 몇 개월 후에 찾았습니다. 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름 지나서 벌레만 더벅더벅했습니다. 치가 떨립니다. 또 그것도 부족했는지 그 나쁜 놈들이 저희 아버지가 장난합니다만은 아버지를 강제로 끌고 와서 규주 탄광에서 3년 6개월 동안을 탄광작업을 시키다가 아버지께서 눈에 탄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실명돼서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68세로. 저는 지금 어디 가든지 일본 놈들이라면 치가 떨립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닌 그런 데를 놓으면 돼요. 어차피 일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시작은 제가 27년째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 저희 김종대 회장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 그때 저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27년 동안 하면서 들을 얘기, 본 얘기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먼저 말씀하셨던 총장이라든지 우리 이사장님들은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그분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조금 항상 엉성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소송을 생존자를 위해서 최봉태 변호사가 그 10명이라는 거를 생존자들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같이 하다가 최봉태 변호사가 헤어지면서 다시 우리가 1,004명, 그러니까 저희는 1,000명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1,000명을 소송하려고 쭉 만들다 보니 1,004명이 돼서 1,004명, 이름 그대로 천사라고 해서 더욱 좋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거를 한 파트로 한 게 아니고 세 파트로 소송을 했습니다. 한 파트는 252명, 그거는 바로 전라도 고창분들만이 있습니다. 252명은. 그 다음에 85명은 나름대로 했던 것이고, 그 다음 667명은 일본 미쓰비시에 간 사람들만 확정되고 확인된 사람만 해서 667명이 소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667명 중에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교부도 참 몇 번 갔었고 또 방송도 했습니다. 의교부에 가서 대화하는데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했어요. 사실 무식한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무식하다는 얘기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해야지. 거기 갔다 와서 그 사람한테 빌려간 게 아닌데 뭐가 들었습니까? 제가
금년도가요. MBC 문화방송에서 1시간 동안 취재를 해서 녹화해서 다 보내드리겠는데 안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실장하게 있는 그대로를 지금처럼 일본 운동을 다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일자가 안 나왔어요. 참 누가 빼먹은지 저만 나오게 하고 말았어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MC 기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2번, 3번 안 받아요. 끝까지 했어요. 받아요. 왜 그날 나는 아침부터 식전부터 굶어가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밤중에 녹화를 했는데 왜 안 내보내느냐. 사정이 있었다는 걸. 그럼 다음에 언제 보낼 거냐. 그것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장덕환이가 그것도 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의심스러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27년 했다고 지금 장덕환 이를 만나면서 약 10년 됐습니다. 약 10년. 10년 동안 사기만 당했습니다. 저는. 여기도 그런 분 더러 있어요. 더러. 서울에 이 어떤 목사님은 엊그저께도 전화하는데 울어요. 방법이 없게 해결시키기 때문에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고 저도 여기 계산서 다 되어 있습니다. 계산서 있는 것만 해도 4천 얼마 그 외에 영수증이 없는 것도 해서 6천만 원이 훨씬 더 줍니다. 저 개인이 준 것만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없는 게 장덕환이가 다 주머니가 챙겼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행동으로 봐서는. 이 노보자상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자상을 한다고 해서 장덕환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본부장 아닌 개인들한테도 돈 엄청난 액수를 받아갔습니다. 여기 충청남도 여기 김재혁 이사님도 아다시피 저는 엊그저께 김 누구한테 한다 소리가 정상국이 그 새끼 80만 원 받은 내고서 거짓말한다고. 여기 김재혁 이사님 계십니다. 어디 가서 노인들하고 뭐라고 해서 21명 10만 원씩 그런 일이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분만 80만 원 했어요. 저도 80만 원 소중해서 큰 돈 냈습니다. 돈 낸 건 어떻습니까? 잘만 했으면 잘만 써졌습니다. 김문성 작가라는 사람이 그날 계약할 적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6천만 원씩 두 개를 내는다고 했어요. 그래 6천만 원이 아니고 더 들어가도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면은 이런 걸 멘트면은 저희가 그거 뭐 6천만 원 벌입니다. 그걸 믿고 그냥 돈을 계속 낼 겁니다. 언제 내가 그 작가한테 전화를 하면 허언하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네가 왜 전화하느냐. 그럼 도대체 당신이 김은성 작가한테 얼마를 줬습니까? 제가 이사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5천만 원 줬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전화를 김은성 작가한테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돈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은 것 같고 1,000만 원 정도는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말입니까? 그림입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이사회 쪽에 다시 한번 장덕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먼저 5천만 원 줬다고 하는데 김은성 작가는 그렇게 얘기 않더라. 얼마나 줬나 솔직히 얘기하고. 그러나 이사회 어떤 말이냐고. 3,700 줬다고 했습니다. 이사회는 자리에서
그래 3,700 줬어? 그것을 늦게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독관한테. 아까 말은 내가 실수한 거 맞고 2,500 준 거 같다. 2,500 준 거 같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김은성 작가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 받았냐 게 아까 그런 식의 얘기는 2,000만 원은 통장에 받았고 1,000만 원을 받은 거 같은데 어떻게 받을지 모른다고 또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라도 만나자. 처음에는 만날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기다려서 연락이 안 와요. 다시 한번 전화했는데 그 사이에 장관관하고 무슨 뭐가 해온 것 같아요. 전화 연락 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서 이리저리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형상물이 어디가 있느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구태에 보면 사람 형이 있어요. 그것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그래 좋다. 그러고서 이제 한참 있다가 어떤 분이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서울 가서 우리 저기 총장도 계시고 그런 데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총장님은 하라고 했더니 나를 하라고 그래. 무슨 또 내가 또 전화를 했죠. 언제 만납시다. 오늘 기왕에 서울 왔으니 지가 오늘이라 행사하고 나서 늦게라도 만나 주십시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6월 몇십 날이죠? 그러면 내일 모레고 아무 때고 지가 갈 테니 만나면 해달라고 했더니 6월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한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나 될 것 같은가? 했더니 7월 넘어서 만나자고 해요. 그게 무슨 저기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고 할 건데 또 7월달에 만나고 8월달에 만나고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쉽게 그 돌이 지금 아까도 웃는 것 같아서 그 돌이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자기 돌공장에 돌 20개 박혀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는 금속 같은 돈을 받다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줬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형상물이 돌멩이 속에 있다고요? 이게 무슨 걔가 무슨 소리입니까? 저 보통의 소리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때 하는 얘기는 그때 끝나고 하려고는 성질이 있어요. 연락이 오면 나 혼자라도 가려고 6시 가면 싫을 것 같아서 연락 안 해요. 이제 7월달 내일 보니까 기다려야죠. 한 2, 3일 기다렸다가 또 안 오면 전화 또 올 겁니다. 또 안 오면 저 혼자라도 거기 찾아갈 거예요. 예, 거기 돌공이가 그걸 나가면 이따가 그렇더라. 그 사이에 지가 지금 장덕한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사무총장님이 그러셔요. 아,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두 분 계시다고 그래요. 난 생전 처음 들었어요. 두 분, 가만히 보니까 두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성대한다고 거래하는 그 목사님하고 우리 평 신도님들이 하시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은 틀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군함도를 만들 적에 우리 그 영화 만들면 전국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금방 해결을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회원들한테 받고 뭐 해서 보통 그때 500만 원 넘게 한 돈들이 세고 있었어요. 내가 나도 힘들게해가지고 참 고맙다고 뭐 주긴 주더만 참 그것뿐이었지. 금방 대충 왔어요. 군함도요 상망했습니다. 그 감독이 누굽니까? 그 감독 내가 욕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김지롱 감독이라고 저번에 서울 왔을 때 그분이 군함도를 만들었어요. 내가 그분 욕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돈 받아서 그분한테 하나도 남겨준 일 없을 것 같아요. 장독관이 소리서 다 없어지면 조금 무섭겠지. 그 망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 우리 천재진 대표님께서 만들어놓은 작품 가지고 웃기시마호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 먼저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잘 될 것이다. 또 우리 유족도 사실 욕망스럽지만은 유족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성공할 거다. 그래서 언제 안면도에서 사회가 어떻게니 동원 좀 시켜달라고 그래요. 아무리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하도 써보니까 안 가요. 또 그때 또 굉장히 바쁠 때는 하다 안 돼가지고 장부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동원 안 되니 이 영화 사진 묻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50명이 60명이고 동원 시켜라. 내가 한 사람당 10만원씩 주마. 참 아무 착한 정상보입니다. 그것도 고지 듣고 동원 시켰어요. 주로 안 믿는 사람들 우주로 해가지고 태어난 서사람들 이쪽에 다 몇 명씩 있었었는데 아무 연락 안 와요. 지가 거기 참 많이 죄송합니다만 사실을 얘기할게요. 그 자리에 오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리 오지도 않고 전화로만 어쩌고 전에 여기 이사장님하고 저 거기 온 저기 무슨 저기 영화 배우니 뭐지 서너 사람이 그 영화 다 냈댔어요. 그러고서 사람들 사회장 후보 나서 가라 보니까 그 사람들 가겠습니까? 너 돈 내라 국가. 그런 게 안면도 부본부장님이 급한 대로 5만씩고 전화가요. 이런 대사기꾼들 뭐들 해가지고 별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장님 저 정상국에 시켜서 자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게 나는 이제 도저히 많이 가지고 왔으면 그렇게 내가 내 돈에 국가하고 줬을 텐데 내가 가져간 돈 있나요? 돈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일모레 내가 주말에서 대충 주고 대충 안 주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장국회장한테 이야기하면 그 뒤로 한 3번, 4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언제 동원시키라고 했냐? 언제 돈 준다고 했냐? 나를 미친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바본가? 아무리 배우지 그랬어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한 소리도 모릅니까? 그게 한두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쁜 얘기로 이건 아주 그런 종자다. 난 그렇게 판단은 없어요. 소중히 이 얘기를 하려면 다시 물어서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약간 원성도 없고 약간 욕 섞인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속은 있는 대로 다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조금 뒤져졌지만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겨서 나중에 쳐가자 해서 상조를 만들었습니다. 상조. 그때 당시 추진위원장은 최영상이에요. 대표가 최영상이고 그렇게 만들어놨지 실제 모든 서류는 표용주가 대표로 있고 장독하니까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돈을 누구 줬느냐? 최영상이 돈 받은 거 아니면 기억하나? 모릅니다. 저번에 서부서 그냥 전화상이 그돈 받아서 못 챙겨 그러니까 최영상이하고 표용주고 나눠 처먹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지 같은 소리. 최영상 대표님한테 그 소리 했더니 내가 그런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못 지을 거다. 최영상이가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되지도 않았어요. 최영상 있을 적에는 돈 그 사람한테 가져다 하나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기 치러버려요. 어찌 보면 최영상이 그것도 잘못 별로 없이 찍긴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기 참 무속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없이 그냥 찍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짜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손석이 오고 표영이 오고 장독하려고 짜고서 이제 이제는 너 없어도 돼. 이제는 두들기기 싫어 뺄 수 있어. 너는 그동안에 다 있으니까 나가. 최영상이가
양수님한테 그 잘못을 저기 그걸 나기고 찾고 하느라고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금 그냥 울어요. 저때 보니까 참 프로그램에 쏟아내요. 이제 울다 지쳐 죽겠지. 저는 지금 두 사람, 아까 삼성장관한테 대충 말씀을 했었는데 두 사람 대통령을 욕을 나갑니다.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죠? 그분이 대통령 나왔을 적에 저희들 몇 명이 국무총리실에 갔었습니다. 양수님이 저 누구 국무총리실에서 지가 대통령이면 분명히 이거 해결된다고 거기서 문서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시켜야지 뭘 시켜야지. 아까 김회장이 오신 분이 도동산 되겠더라고요. 재판 끝나고 난 김회장이 누군지 몰랐어요. 재판 끝나고 나오는데 우르르 그 사람들 뒤에 친구가 자동사님들 따로 나오면서 김회장 얘기를 하는데 내가 됐어요. 이제 무시한 거지. 나 모르니까. 김회장이 어떤 의미야? 그것도 하고 내가 이상이 넘어. 그 소리지. 허구 나서 돌아왔는데 나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사과를 받았어. 뭐겠어요? 그 재판은 세파전 나눠서 재판하는 과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나는 예를 들면 30분이면 한 번 빠졌으면 가갔습니다. 재판 끝나면 변호사는 내가 그거 빠지라고 도망가고. 왜 도망갑니까? 그런 재판이 오늘 재판이 못치 이루어지고 뭐 때문인가 계속 그거를 얘기해줘야잖아요. 우리가 그 멀리 가서 또 봤을 때 그냥 넘어가요. 장독하니 또 도망가요. 언제 김재 이사님 봤어요. 내가 저기 변호사들한테 딱 뛰어가서 그 사람들 도망가고 나는 막 뛰어가고 그렇게 거리가 멀어요. 요거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야 변호사들아 그렇게 쳐다봐요. 무슨 내가 잘했다. 내가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봐. 왜 오늘 재판했으면 뭐가 잘했고 잘못했고 뭐는 못해서 다음에는 그거를 잘 정리해서 승소를 하든지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주셔서 민주한테는 얘기를 해줘야지. 왜 도망가냐? 언제 판사가 이런 얘기 없잖아. 변호사들 능력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앞으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잘해서 1억을 지금 받았잖아요. 너희는 왜 그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대로 하면 늦어도 성공하면 받는 거 아니야? 왜 그걸 못하냐고 판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지 들적에 나는 여기서 뭡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 시비가고 내가 그래서 어제 장독회가 이사회증이 도했어요. 왜 재판이 훌쩍마다 그따위냐? 재판에 졌으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졌으면 뭐 때문에 졌고 앞으로는 뭐 보완해서 어찌어찌해서 성공한다고 그런 방법을 알려줘야지. 안 봐도 아까 여기 장현기 변호사 나오고 한번 초창기 계산을 했습니다. 3번 지금 거쳐서 이렇게 나는데 지금 강기 변호사한테 변호사는 못 본 사람이 많아요. 변호사가 제 길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만나야지. 한 번도 만나는 게 교체돼요. 장독하면 뭔 얘기하는지 솔직히 장독한 재판할 적이 한 번도 제대로 한 재판이 없습니다. 없어요. 재판장에 가면 그래 오늘 아니 왜 아무 수도 없고 그냥 만약에 니들이 소리를 왜 하지 왜 내가 하냐고 니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합니까? 지가 대표 아니에요? 대표성 있는 사람이 말 잘하니까 해야지.
여기 보면 웃기심하고라든지 뭐라든지 저는 서류라는 소리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성격상 그래. 불황도 웃기심하고 여기 몇 살이 들어가고 얼마 우리가 돈 100만원씩 냈어요. 10,000원씩. 그런데 영화는 얼마씩 받냐면 7,000원씩 봤어요. 55세 이상 된 사람은 5,000원 얼마에 봤어요. 그들은 그냥 다 깨본 거예요. 예, 10,000원씩 받아가지고 영화관에 지구의 A가 거기에 다 전국에 계약해가지고 7,000원씩 하고 거기다 또 나이 50을 지난 사람들은 또 1,000원도 안 받고 딱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중앙에서 사무국장으로 내려보냈어요. 또 뜯어가고 돈이 한장 되는 사람이 갖고 사는 거예요. 돈 한장 되는 사람. 아까 얘기 중에 노무사 선배들은 정상분이 너만 80만 원 냈지 어떤 의미 냈냐고 누가 냈냐고 여기서 유재열이라는 사람 과거에 서울에 한 번 왔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명방을 주고 뭘 하려고 그 행사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여기 560만 원 받은 영수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다 가졌습니까? 네? 가졌다고 다 가졌냐고요. 장독관한테 가져면 장독관이 여가를 주었어요. 그런데 정상분이 타이어 80만 원 냈다고? 큰일 나요. 책임난다고 다 했습니다. 100명. 저는 장독관한테 참 무심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피해가 더 많긴 많아요. 이래서 100명 이상 책값을 다 내서 선금 5만원씩 다 냈습니다. 책은 6월 6일 7일까지만 제대로 오고 그 나머지는 안 왔어요. 충청도는 애초에는 책도 개인들한테 보내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 들어가니까 본부장들한테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들이 100개면 하나 다시 보내는데 1,000원씩 들어가요. 1,000원씩. 그건 내가 그냥 물어내는 거예요. 모든 본부장들이 다. 지금 여기 문석화 이 아까 10월로 이냐고 물어봐서 찾아보니까 10월을 미사가 있냐 가서 일단 드리려고 하는데 11월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안 만드는 거야 내가 안 만들어. 그러면 그거 하나만 안 만들어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책을 안 내? 돈을 받아먹고 책을 안 보내느냐? 그러니까 그 작가 이름이 누구냐?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돈 냈으니까 장독관한테 다 냈어요. 이건 야 그런다. 그건 그 사람한테 내가 욕을 거야. 지가 받아먹고 그 무슨 저자기 이사장님이 뭐또 감수하는 거래. 감수도 돈 받아서 가다가 뭐하고 소장이 조금 더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여기 나오려고 해서 참으려고 하면 요거면 여러분들이 아이 저 사람 너무 무식하다고 할 때니 그만 무식해야지. 너무 무식하면 또 나중에 여러분들 벤처기 이렇게 욕을 것 같아서 그만하라고 합니다. 하고 우리 요아정 여러분 저도 충남 태안 안면도 쪽에서 좀 이렇게 우리 이사님들 모시고 왔는데 우리가 뭐 성원이 안 됐다고 해서 이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사장, 위원장, 사무총장들 의지에 있는 거예요. 안 적어도 우리 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기선 재단이사장 내가 거기서 세를 네 번째인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번 봤죠. 이렇게 참 뭐 같으면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일단 내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묻어도 하고 싶어요. 지금
그런데 의원님과는 우리 놓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너무 거칠게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이만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요게 제일 먼저 2004년도라고 있는데 책자가 그때부터 이거 3만 나왔어요.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있으니까 드릴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국기심어 폭침 진상규명의 대표 작가시며 현재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설립주비위원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전재진 이사장님의 강명이 있겠습니다.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일본으로 끌려가서 피해 입은 사람이 우리 국민이 왜 그런 판결을 받아서 피해자가 아니다 그래야죠? 분명히 국가 통계는 783만 명이라고 했어요.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이. 그럼 783명이 누가 그랬냐면 가장이 끌려갔습니다. 3대 독자가 끌려갔습니다. 미성년자가 끌려갔습니다. 오빠가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또 끌려가요. 한 사람이 3번도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나가 끌려가니까 남동생이 또 미성년자도 끌려갑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피해자를 인정받아야 됩니까? 783만 명, 전부 783만 명이 전부 피해자라는 거죠. 맞죠? 이게 한국 정부가 이래요. 제가 이거 강력하게 제가 조금 쓸 줄 알잖아요. 문장 구성을 하니까 강력하게 제가 주장할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나라예요. 정말 이거 일본이 시키는 데라는 거예요. 법안이 뜨는데요. 제가 두개만 정도 얘기 안 보고 말할게요. 국회에서 지난번에 만든 법이 뭐냐? 우리나라 피해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일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우리 국민의 피해자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일본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따르느냐고. 이런 법을 만드는 나라고 이런 법을 만드는 이 나라 국회의원이고 이런 법을 자꾸 통과시키려는 게 지원재단이고 말이죠. 행정부고 외교부고. 저는 정말 이거 물어봤었어요. 누구한테도 물어보십시오. 포항제철 창업개정 김대중 정부 때 3조 8천억 반환한 거 이게 누구 돈이냐 물어보세요. 전부 피해자 돈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를 붙잡고 자신있게 한번 물어보세요. 피해자 여러분한테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창구가 여러 개야. 다 나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783만 국민 대통합을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잘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전투 자세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배상금 반환 청구서 대통령과 발송 공포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규정 대통령 윤석열 대일 청구권 자강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반환 청구입니다. 수신 제가 저 뒤를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참 편합니다.
수십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발신 가칭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 대표 전대기 제목 대일 청구권 자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반환 청구. 광복 79년이 지나도 일제 침략의 유인물인 대일 청구권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위상 침수와 함께 역사 참패일 것입니다. 국내의 법으로 경제 문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만 일제강제동원, 강제노동, 집단학살 등은 인도에 반한 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적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일 청구권 자금 피해자 배상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관련 근거 한일회담 일반 청구권 소요위원회 제7차 8차 제13차 회담을 근거로 합니다. 반환 청구 이유 원한 1. 1961년 5월 10일 상호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한일회담 일반 청구권 소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측이 밝힌 대로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우리는 국내 조치로서 우리 손으로 지급하겠다를 이유로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정부가 너가 돈 주면 받아와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겠다. 돈 내놔. 그거였어요. 반환 청구 이유 2.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국내 수혜기업은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외에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포스코는 국영기업으로 창설 출범하여 김대중 정부 때 민영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에 3조 8천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이 반환금 전액과 피해자 보상금으로 설립한 포스코 외 11개 기업의 잉여금 적정 범위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전액을 반환함이 마땅합니다. 이를 이유로 청구합니다. 반환 청구 이유 3. 대일 청구권 자금의 도입이 확정된 후 곧 민간인의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으나 정부의 재정 형편과 청구권 자금이 10년간에 걸쳐 분할 도입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도입이 완료되는 1975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당시 경제개발 계획을 서두르고 있었던 정부로서는 이 자금으로 각 산업의 균형된 발전을 통하여 국민소득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으므로 그간 민간인에 대한 보상 문제를 미루어왔던 것이다. 청구권 자금백서 56쪽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도입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이 반환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바 이를 국가가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니 마땅하다. 일제강제동원 국민피해 기간을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기간 1905년 11월부터 1945년 8월까지 40년 2단계 기간은 1945년 8월부터 1965년 8월까지 20년 3단계 기간은 추후 결정함. 대안 방법입니다.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가칭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과 양측이 선임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재반 시행을 협의 결정한다. 제2항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 배상금 전액 반환을 결정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자, 부상자, 실종자, 사망자와 유족, 측이 인정하고 지정하는 비영리 재단에 그 재반 시행을 용역 의뢰한다. 단 정부가 이를 감리 감독한다. 반환 금액 1차 반환 금액 포스코가 민영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에 반환한 3조 8천억 원 2차 반환 금액 포스코의 11개 기업에 투자한 피해자 배상금 전액으로 한일 청구권 자금 배상금 2018년도 대부분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강제 동원 배상 판례에 준합니다. 3차 반환 금액 포스코 외 11개 수혜 기업의 수혜 자금으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본 평화재단과 협상한 금액 4차 반환 금액 1차 반환금과 2차 반환과 3차 반환의 추이를 결산한 금액 위 반환 청구 이후 1, 2, 3항대로
대일 청구권 자금 피해자 배상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오니 행정처리 절차에 준하여 배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025년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 대표 전재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윤석열 기준에서 발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대회를 마치면서 성명서 마지막 성명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최악의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식민사관적, 친일 동조적으로 짙게 염색된 역대 고위급 정치 관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터무니없는 고집을 펴왔기 때문이다. 국내 다른 사건, 사고, 특별법은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특별법만 오리무중에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세월이 갈수록 극대화되고 있는 바 일본의 신친일파 양성 전략이 침투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우롱하거나 기망하지 말고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배상 특별법을 입법 조치할 것을 통보한다. 그 이유는 일본 제국의 대륙 침략은 멈춰진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는 이를 심히 우려하면서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을 반대한다. 지금 우리는 국가예산과 국민 명예를 회복하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누적된 한일 과거사 청산을 실현하려면 식민사관적 고위급 정치 관료들을 탓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절대전쟁의 기로에 서 있다. 왜냐하면 동해를 일본해로 명식 무기인 독도 영유권 주장 방치, 부산권 포기, 만주 항일 독립권 발식, 만주 항일 전면사 왜곡, 우길기 계약 허용, 친일파 후속 금융 등을 정책화하고 있으며 일제조선 침략과 만주 독일 독립 전면사 정립을 우리는 이런 분열적 구역적 정치적 상황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배상 특별법 국민 공론화를 바탕으로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회 피해자 평화재단 준비위원회가 동석한 사자회동에서 대안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1천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는 배상 특별법을 직간접적으로 타격하는 식민사학에 의한 일제조선 침략사 역주행을 방관하지 않겠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1. 대한민국 국회는 피해자 측이 준비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특별법을 입법 조치한다. 결의2.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특별법을 원안대로 시행하라. 결의3. 대한민국 1천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는 사생 결단으로 이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한다. 2024년 6월 29일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사단법인 대인 한정기 강제동원 경북 피해자연합회 이사장 이태강 이사장.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걸로서 오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특별법 쟁취 대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회에서는 제가 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대회를 선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행사 준비하시고 또 행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잠시 오늘 오신 분 다 오셔서 기념 촬영 한번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무총장 위원회 메인 화면을 좀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